정다면체와 각기둥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가끔 등장하고 단원은 원순열 단원입니다. 먼저 정사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일단 빨주 노초를 칠한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한색 빨간색을 이 네 면 중에 어느 한 군데 칠합니다. 그 칠하는 방법의 수는 이 네 면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아직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정사면체이다 보니까 이 네 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이 네 면 중에 칠하는 네 면 중에 한 면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이걸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립니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이죠.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그것을 이 밑면에 오도록 어느 한 색을 한 면에 칠하고 바닥에 놓습니다. 요렇게 바닥에. 그럼 여기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옆면을 보면 옆면은 이제 원순열이죠. 남은 세 색을 이 옆면에 칠하니까 2팩토리알. 그렇게 해서 답은 1 곱하기 2팩토리알이 되고요. 자, 정육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칠한다면 빨간색을 먼저 이 6면 중에 어느 한 군데 칠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죠. 다 동일한 면이니까. 그래서 이 칠한 다음에 이게 밑면에 오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밑면에 오도록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이 옆면들과 이 마주보는 면 윗면이 있는데 이 윗면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윗면의 올색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남은 5색깔 중에 윗면의 올색 하나를 선택을 하니까 그것이 5가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칠하면 됩니다. 이 옆면은 이 4개인데 다 동일하니까 원순열이죠. 그래서 3팩토리알. 그래서 1 곱하기, 자, 1은 이거죠. 어느 한 색을 한 면에 칠하고 바닥에 놓는다. 그 바닥에, 그렇게 칠하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온 색에 마주보는 면에 칠할 색. 요게 5가지죠. 그리고 이 옆면은 이제 색칠하는데 이 옆면은 원순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개 원순열이니까 4 빼기 1 팩토리알 해서 1 곱하기 5 곱하기 3 팩토리알 그렇게 되고, 다음 정팔면체.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칠을 할 때는 이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 얘를 눕힙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 이 면이 바닥에 오게 눕히면, 자, 요 바닥에 오고 이 마주 보는 면, 자, 이 면을 바닥에 놓았다면, 이 면과 마주 보는 면이 여기죠. 자, 여기, 이게 서로 평행합니다. 이 마주 보는 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평행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놓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옆 그림이. 그리고 이 옆면이 6개. 자, 그렇게 해서 총 윗면, 아랫면, 그 옆면으로 6개 해서 총 8면이죠. 그리고 이 옆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옆면은 지금 현재 자, 요 꼭지점, 자, 요렇게 이제 정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역삼각형 형태로 돼 있는 그게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6개가 배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자, 여기가 정삼각형 똑바로 써 있죠. 여기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으로 있고 이 변에 붙은 거는 다시 역삼각형으로 있고 요 꼭점에 붙어 있는 거 자, 정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이런 형태로, 그래서 똑바로 써 있는 형태와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써 있는 게 그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먼저 어느 한 색을 한 면에 색칠하고,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빨간색이었다면 그 빨간색을 이 8면 중에 어느 한 군데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칠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밑면에 오도록 놓습니다. 색칠하고 바닥에 가만히 놓고
그 다음에 이 윗면에 올 색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남은 7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7C1 해서 그래서 7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을 칠해야 되거든요. 이 옆면을 칠하는데 이 옆면을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요 형태가 요 정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똑바로 써 있는 거를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그 옆에는 역삼각형 형태로 써 있죠. 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그러면 그것을 별표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또 똑바로 써 있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요런 형태로 총 여섯 면이 옆면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을 그냥 일단 직순열로 보고 배열을 하면 6면이니까 6팩토리얼이죠. 이제 같은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회전하면 같은 것이 몇 개씩 생기는가 보면, 자, 회전하면 같은 것이, 만약 여기가 빨주, 노초, 파남을 칠했다면 이게 빨이 여기 오면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하면 3가지씩 동일한 게 생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게 생기는 게 3가지씩이니까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한 색을 칠해서 밑면에 오게 놓는 방법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윗면에 칠하는 색 가지 수가 7가지, 그 다음에 이 옆면을 칠하는 방법을 일단 직순열로 보고 같은 것이 생기는 만큼 나눠준 겁니다. 이 6팩 같은 것이, 자,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칠하나, 다시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A, B, C, D, E, F 이렇게 칠하나, 또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칠하나, 동일한 게 3가지 생기는 게 이제 보이죠. 그렇게 되거나, 자, 또는 자,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어느 한 색을 칠해서 밑면에 오도록 놓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면, 즉 윗면에 칠할 색 하나 선택, 거기 7가지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 똑바로 써 있는 거, 요거 하나, 지금 여기로 보면 뭐 제가 별표라고 할게요. 이 똑바로 써 있는 게 별표가 하나, 둘, 3개 있죠. 요 똑바로 써 있는 곳에 칠할 색 3색을 먼저 골라냅니다. 6색깔 중에 남은 색깔이 6색깔이 남았죠. 그 6색깔 중에, 자, 여기 별표에 쉽게 말하면 이 별에 칠할 색 3색을 골라냅니다. 골라냈고, 그럼 나머지 3색은 자동으로 이 동그라미에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3색을 골라서 그 고른 3색을 이 별표에 색칠을 하는데, 그건 원순열이죠. 지금 원순열, 3개 원순열이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 칠할 거는 이제 이 별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동그라미들이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직순열이 되죠. 그래서 3 팩토리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자, 요 방법,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1 곱하기 7까지는 동일하고, 이제 옆면을 칠하는데, 6색깔을 칠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남은 6색깔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색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어느 한 색을 먼저 칠한다고 볼게요. 어느 한 색을 먼저 칠하면 별표에 칠하거나 동그라미에 칠하거나,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죠. 어느 한 색을 칠하는 방법이 별표 또는 동그라미니까 2가지고, 그 어느 한 색을 이쪽에 칠했다고 보면 이제는 이 남은 것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 되죠. 어느 한 색을 이제 칠했으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요 2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옆면 칠할 때 고정하는 방법이죠. 고정하는 방법이 2가지.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나면 더 이상 원순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5개, 남은 거 5개 직순열 5팩토리얼.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한 방식대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편한 걸로, 사람에 따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면 학생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가 편하고 어떤 학생들은 두 번째가 편하고 어떤 학생들은 세 번째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학생들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크게 어떤 거에 더 생각하기가 더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잘 이해하는 방식대로 해서 한 가지 방식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심이면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심이면체 그림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자 어느 한 면을 자 바닥에 놓은 겁니다. 바닥에 놓고 이제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이 옆 그림이 위에서 쳐다보면 이 밑에 바닥에 정오각형이 하나 있고 이 윗면이죠. 요게 윗면이고 이게 옆면 5개, 그 바로 밑에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면 있고 요게 윗면, 그 다음에 위에 5개, 아래쪽에 또 5개 이렇게 해서 윗면, 아랫면 2개, 위에 5개, 밑에 5개 그렇게 해서 10개, 12개 그래서 총 12면체거든요. 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색을 칠해서 바닥에 놓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이 바닥에 마주 보는 면, 이 윗면에 칠할 색 하나를 골라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은 색 11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하니까 11가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면들 위에 5개, 아래 5개, 총 10개죠. 그 10개를 직순열로 보고 배열을 하면 10팩토리알입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여기가 윗면에, 여기가 5개 있죠. 이 윗면에 연결된 이 면이 위에 5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5개가, 회전을 하면서, 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각계, 같은 것이 나오는 개수가 5개씩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팩토리알을 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분의 11 팩토리알이 되네요. 여기 5분의 11 팩토리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요게 정팔면체 동일하게 이렇게 푼 방식이고요. 정팔면체 접근하던 요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요까지는 동일하죠. 어느 한 색을 칠한 다음에 밑면에 오도록 놓았고 윗면에 칠하는 색 11가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옆면 중에 이 위쪽에 위치하는 이 5개의 면, 이 5개의 면에 칠할 색 5개를 골라냅니다. 이 남은 10색 중에 이 위쪽에 칠할 5색을 골라내고 이 위쪽을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근데 이 위쪽을 색칠하는 방법이 원순열이니까 5색깔을 원순열로 칠하는 방법은 5 빼기 1 팩토리알 해서 그래서 4 팩토리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위를 칠하고 나면 이제 아래쪽 이 옆면 5개를 칠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 그림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 5개에 칠할 색을 색칠을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이 위쪽에 다 색칠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 5개를 색칠하는 방법은 그대로 5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또는 자, 봅시다. 자, 또는, 자,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어느 한 색을 칠하고 윗면에 칠하는 거 11개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 옆면 10개인데, 그 10색 중에, 10가지 색깔 중에 어느 한 색을 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5개끼리는 다 동일하고,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이 위쪽에 색칠을 하거나, 이 아래쪽에 색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몇 가지입니까? 요게 2가지거든요. 되시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하나를 고정하고 나면 남은 9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죠. 그렇게 해서 9팩토리알을 곱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다면체 색칠하는 거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다면체 공식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요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정 20면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 20면체는 요 공식에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뭐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20면체가, 이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림을 보고 요 형태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가 좀 나와줘야만 문제화 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런 형태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서 요 공식은 사실은 요 첫 번째 방식대로 한 거거든요. 요 첫 번째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답은 자 요렇게 나옵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각기둥을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을 보면 우리 정다면체와는 다르게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기둥은 특히 대부분 윗면 아랫면 이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이 두 면이 다른 면들과 다른 옆면들과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윗면과 아랫면의 칠할색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정삼각 기둥을 살펴볼게요. 이 정삼각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들은 다 동일하고요. 지금 여기 아랫면과 윗면이 서로 다르죠. 옆면들과. 그러니까 항상 특이한 것들 먼저 특이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편해요. 그래서 일단 이 윗면과 아랫면의 칠할색 두 색을 고릅니다. 그게 옷이 2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파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 빨강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파랑을 색칠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자 요거를 이 둘을 순서를 바꾸면 쉽게 말해서 여기를 파랑을 색칠하고 여기를 빨강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 동일하죠. 왜냐하면 아직 옆면들이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빨파를 칠하나 거꾸로 뒤집어서 이쪽에 위쪽에 팥발을 칠하나 사실 뒤집으면 그대로 얘를 뒤집으면 그대로 팥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가 순열이 아니고 단순 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윗면과 아랫면에 칠할 색 두 색을 골라내는 방법이 옷이 2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칠합니다. 그 두 색을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동일한 면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두 색을 빨강과 파랑을 내가 선택을 했다. 빨강과 파랑을 선택을 했는데 먼저 빨강색을 칠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을 볼 때 이 면이나 아직 옆면들이 다 색칠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면이나 사실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그냥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럼 남은 파랑은 그 반대편에 칠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그대로 한 가지입니다. 고르기만 고르면 이 색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게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라는 거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옷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면들을 칠하면 되죠. 그죠? 이 옆면을 칠하면 이게 세 가지, 세 개죠. 세 개 원순열이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을 해서 답은 52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렇게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똑같습니다. 자, 정오각 기둥을 7가지 색깔로 색칠을 다 해봐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윗면과 아랫면에 칠할 색을 7개 중에 2개를 골라내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빨파였다면 자, 먼저 빨강을 칠해 볼게요. 빨강을 칠하는 방법 이 면이나 동일한 면이니까 한 가지. 파랑은 그 마주 보는 면에 칠해야 되니까 그대로 한 가지. 고르기만 고르면 칠해지는 것은 자동 정렬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래서 내가 빨파를 칠했다고 해볼게요. 빨파를 칠한 다음에 파랑이 그냥 밑면에 오도록 놓습니다. 파랑이 밑면에 오도록 놓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빨강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면을 색칠해야 되는데 옆면이 5개죠. 이 5개 원순열이니까 5 빼기 1 팩토리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70 곱하기 4 팩토리얼은 뭐 하면 답은 뭐 504 이렇게 계산을 해뒀습니다. 제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사각 기둥. 정사각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이거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정각 기둥의 정의가 이 밑면이 정다각형이 나오면 정각 기둥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이까지 같을 필요는 없고요. 높이까지 같으면 정육면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면이 이 면과 이 면이죠. 그러면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냅니까? 2개를 고르고 색칠한 다음에 그대로 두었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옆면 4개를 색칠해야 되니까 이제는 원순열이죠.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특이한 면, 각기동을 색칠하는 방법은 특이한 면, 주로 이제 윗면과 밑면이죠. 윗면과 밑면을 칠할 색 2개를 선택하고, 그게 이제 조합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옆면을 색칠하면 됩니다. 이 옆면은 원순열이 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직육면체. 여기는 자,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A라 하고, 요 길이를 B라 하고, 이 길이를 C라 할게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른 겁니다. 요 위에 정사각기둥은 가로와 세로가 같고, 높이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좀 다르죠? 예. 그럼 여기는 이 직육면체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거와 이 윗면과 아랫면에 칠할 색 2색을 골라냅니다. 6C2. 그죠? 6C2. 그 다음에 이 옆면을 칠해야 되는데, 이 옆면이 이제는 보면은, 옆면이 이제 가로 길이가 A, 옆면들 볼게요. 가로 길이가 A, 요 높이, 요게 C. AC로 이루어진 것과 BC로 이루어진 거, 다시 AC, BC. 그러니까 이 옆면을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옆면을 보면.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A인 것도 있고요. 높이는 요 위로, 높이는 C로 다 동일하니까 이 가로 길이만 볼게요. 가로 길이가 A인 게 요렇게 있고요. 요거. 그래서 가로 길이가 그 다음에 B인 게 있죠. 여기가 B인 거. 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다시 A, 요 A죠. 그 다음에 여기 B. 그렇게 해서 이 사각형을, 요 사각형에 네 가지 색을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4색 중에 어느 한 색을 먼저 칠한다고 하면 고정을 하는 방법이 여기 또는 요 A쪽 또는 요 B쪽 2가지가 있죠. 이해되시죠? 아까는 여기가 이게 다 동일하니까 지금 요 사각형이 이게 정사각형이죠. 동일하니까 어느 하나를 고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그럼 남은 거 3개를 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인데, 지금은 자, 이 4색 중에 어느 한 색을 먼저 색칠한다고 했을 때 고정하는 방법이 이 A쪽에 칠하거나 이 B쪽에 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2가지고요. 그럼 어느 한 색을 칠하고 나면, 고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직순열이죠. 그렇게 해서 3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